린 램지 감독의 너는 여기 없었다는 70회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과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제가 반드시 작품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영화만큼은 적절한 수상이라고 단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감독상까지 줬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린 램지 감독은 데뷔작 쥐잡이부터 전작 케빈에 대하여까지 강렬한 이미지와 절제된 서사로 인간의 상처와 이해 불가능한 지점들을 더듬어갑니다. Where are we going? 무엇보다 영화라는 매체로만 구현할 수 있는 지점들을 확실히 성취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주목받아 마땅한 감독입니다. 신작 너는 여기 없었다는 스토리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 영상은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맡은 조라는 인물은 퇴역군인 출신의 청부업자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정치인으로부터 딸 니나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Nina. Her name is Nina. Senator, if she's there, I'll get her. 아동학대와 전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조가 아동 성매매 조직으로부터 소녀를 구출한다는 설정은 매우 장르적입니다. Can you hear me? 실제로 조너선 에임스의 동명의 원작 소설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음모를 파헤쳐 나가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린 램지 감독은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정확히는 이야기는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전달되는 마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마법인지 간단하게 범상치 않은 오프닝을 통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영화가 시작되면 시끄러운 기차 소리 혹은 차 소리가 검은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숫자를 세는 소년의 목소리와 어른의 목소리가 교차로 들려오죠. 너는 더 잘해야 해 하는 목소리와 함께 비닐을 뒤집어 쓴 남자가 보이고 그걸 지켜보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런 환상 같은 비전이 한번 스쳐 지나가고 나면 이윽고 남자는 사진을 불태우고 천장에 스프링클러에 씌운 비닐캡을 벗기고 피가 묻은 망치를 닦습니다. 카메라는 이 모든 과정을 부분적인 클로즈업으로 연결시킵니다. 다음 장면. 복도를 나오는 남자의 동선을 불협화음 같은 멜로디가 받쳐줍니다. 뒷골목으로 나온 남자는 괴한과 짧은 격투를 벌이고 그를 쓰러뜨린 후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합니다. Airport. 택시 운전사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백미러를 통해 택시 운전사의 입을 크게 클로즈업하면 그 옆에 타이틀이 뜹니다. 너는 여기 없었다. 자,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남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는 내내 이 궁금증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스릴러 영화라면 당연한 방식이긴 한데 린 램지 감독의 탁월한 점은 이 방향을 사건과 인과관계, 그러니까 장르적인 설명과 외에 맞추는 대신에 조라는 인물의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너는 여기 없었다는 매우 불친절하고 은유적이며 상징적인 영화가 됩니다. 사운드와 편집의 운율을 생각해보면 어둠이란 단어를 활용한 한 편의 시라고 해도 좋겠네요. 관객은 최소한의 설명과 스쳐 지나가는 단서들을 통해서 인물의 상황과 지나온 세월들을 유추해야 합니다. You're okay. You make my life complete. 때문에 장면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확장해 나갈 수 있죠. 다만 그건 관객 각자의 재미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 기조 혹은 연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스토리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매우 불친절하고 은유적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90분 남짓한 영화에서 15분이 지나도록 조가 뭐하는 남자인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20분쯤에야 겨우 단편적인 정보가 제시되는데 어떤 의뢰를 받아 이를 처리해준다는 것, State Senator Albert Vato. She's been missing all weekend. 그리고 그가 새로운 의뢰를 받았다는 것 정도의 정보입니다. 예컨대 어느 영화에서 설정 정도로 주어질 정보들이 이 영화에서는 도리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오프닝에서 조가 비닐을 뒤집어 쓴 채 숨을 몰아쉴 때 매우 짧게 플래시백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언뜻 자살을 희망하는 듯한 남자의 행위가 무엇 때문에 반복되는지를 궁금하게 만들죠. 물론 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집중하는 건 과거의 정신적인 상처의 후유증이 조의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조의 지금 모습입니다. 조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이미 죽어있는 혹은 끊임없이 죽고 싶어하는 과거 속의 인물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렇게 조의 현재의 관객의 시선을 정착시키고 단편적인 과거에서 전체를 유추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는 대략 3가지 정도의 장치를 사용합니다. 첫째, 플래시백의 사용, 둘째, 부분 클로즈업, 마지막으로 사운드의 활용입니다. 과거를 설명적으로 재현하는 대개의 플래시백과 달리 린 램지 감독은 거의 한 장의 이미지에 가깝게 정보의 조각들을 군데군데 삽입하고 있습니다. What the fuck are we doing? 이건 차라리 과거의 기억들이 수시로 조를 습격해오는 것에 가까운데 실제로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일상을 버텨내는 감각이 이럴 겁니다. 문득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단편적인 기억들이 덮쳐오는 거죠. 이런 타이밍들이 전체적인 긴장들을 유지시키고 관객을 놀라게도 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정보의 조각들, 그러니까 플래시백이 조금씩 더 길게 제시되어 결국엔 조의 트라우마라는 전체 그림이 완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화 후반부 니나가 폭력을 행사하는 걸 결국 막는 데 실패한 조가 괴로워하면서 난 나약해 라고 되뇌는 장면에서 조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이 장면에서 비로소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의 장면들이 침범하는 겁니다. 폭력 속에서 자라난 조는 그 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어 하지만 니나를 막지 못하자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출 대상인 소녀 니나는 막지 못했던 조의 과거이자 조의 또 다른 영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인 부분 클로즈업은 플래시백과 연결됩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실루엣에 집중합니다. 뒷모습, 옆모습, 혹은 위에서 수직으로 찍은 시선 등을 제시하죠. 이건 다르게 보기,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시선인 동시에 명확하게 설명하는 대신 유추하도록 이미지를 열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분 클로즈업은 이와 정반대의 문법입니다. 명확하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싶을 때 제시하죠. 하지만 린 램지 감독은 이를 서사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감정의 상징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Come on. Let's go. I'm opening. 예컨대 욕실에서 씻고 있는 엄마를 기다리는 장면에서 칼을 가지고 장난치는 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바닥에 꽂히는 칼을 반복적으로 클로즈업합니다. 1차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긴장감을 안기는 한편 조의 날선 심리를 그대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화 중간 조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소녀들이 단체로 등장하는 장면도 유사합니다. 이때 소녀들의 입술이 클로즈업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웃음소리라는 사운드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조의 모습과 과거 불협화음 같은 사운드가 입혀지면 소녀들의 입모양은 마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조의 환상일 것 같은 눈물이 맺힌 소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 전혀 다른 맥락의 화면으로 재탄생됩니다. 이를테면 이건 조라는 인물이 세상이라는 현재를 감각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악몽이 불시에 자신을 습격하고 현재의 이미지들이 거기에 맥락을 만들어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 지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콜레쇼프의 귀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무표정한 화면 다음에 어떤 이미지가 오느냐에 따라서 표정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콜레쇼프 효과는 편집의 기본인데요. 워낙 편집과 서사가 현란해진 요즘에는 기본에 소홀해진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린 램지 감독은 이 효과, 그러니까 화면과 화면 사이 정보의 격차를 메우는 관객의 능동적인 반응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가령 딸이 납치당했다며 구출을 의뢰하는 정치인은 조에게 확인하듯 묻습니다. Cleary said you were brutal. I can be. I want you to hurt them.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이 화면은 딸을 걱정하는 그리고 복수를 바라는 아버지의 말처럼 들리지만 나중에 사정을 알고 나면 이 장면에서 정치인의 표정이 완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영화에서 장면의 감정은 해당 장면에 있지 않습니다. 영화는 되게 밤이나 어두운 그늘을 무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 장면의 정서 자체는 조의 심리처럼 불투명합니다. 바로 여기에 플래시백과 부분 클로즈업이 삽입되고 중첩되어 조의 심리 내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예컨대 조가 괴로워하는 걸 보여주는 대신에 저 인물이 괴롭다고 관객이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건 매우 단순한 연출의 기본인데 이 기본을 이토록 제대로 활용한 영화는 사실 드뭅니다. 그리고 여기에 톡톡히 한몫을 하는 것이 조니 그린우드가 맡은 사운드입니다. 영화는 크게 진공 상태처럼 정적이 주어지는 순간, 타인의 소음이 침범해온 순간, 그리고 멜로디가 입혀지는 순간으로 사운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음에 잠길 때는 마치 깊은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처럼 앰비언스 사운드로 가득 찹니다. 거기에 무기질처럼 흐느적거리는 호아킨 피닉스가 화면을 헤집고 다니면서 공허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반면 특정한 액션을 행할 때는 부분 클로즈업을 들어가는 것처럼 때론 몽환적이고 때론 신경을 긁는 듯한 사운드가 입혀집니다. 이건 조의 내면을 음악으로 조각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대개 감정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사운드나 멜로디는 영화의 감상을 해치기 마련인데 명확한 설명이 생략된 이 영화에서는 정서를 형상화한 듯한 음악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거의 무성 영화에 가까운데 그 와중에 영화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선명한 건 조니 그린우드의 사운드와 중간중간 나오는 절묘한 노래 가사들입니다. 불확실한 길을 더듬어 찾아나가야 하는 이 영화에서 감정적인 이정표가 되어주는 셈이죠. 너는 여기 없었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폭력의 재현 방식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너는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폭력에 잠식되고 상처 입은 인물을 다룬 이 영화는 폭력을 두 가지 방식으로 재현합니다. 하나는 최대한 거리두기, 다른 하나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기입니다. 우선 거리두기에 대해 말해보죠. 조는 니나를 구하러 가서 성매매 조직을 망치로 일망타진합니다. 아저씨나 올드보이 같은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최대한 자극적이고 스타일리시하게 재현, 전시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 장면들을 흑백의 CCTV 화면으로 멀찍이서 잡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 화면엔 엔젤 베이비라는 낭만적인 노래가 흐르죠. 여기엔 대략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폭력적인 상황과 부드러운 음악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다른 하나는 폭력의 주체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쩌면 이건 이 영화에서 가장 거리가 있는 카메라인 동시에 가장 다큐멘터리적인, 다시 말해 객관적인 시선입니다. 폭력을 굳이 재현하는 대신 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얼핏 폭력의 묘사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가 싶기도 한데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령 이 영화에서 총을 통한 폭력의 묘사는 매우 직접적입니다. 눈앞에서 피가 튀는 걸 그대로 보여주죠. 여기서 다시 폭력의 주체 문제가 등장합니다. 영화 속에 재현된 폭력은 조가 직접 폭력을 휘두를 때는 거리를 둡니다. Cute. 폭력의 가해자가 될 때는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생략하는 거죠. 조는 니나 앞에서 망치를 휘두를 땐 꼭 눈을 감아 라고 합니다. Close your eyes. 반면 조가 폭력의 희생자가 될 때, 그러니까 과거의 트라우마가 등장할 때나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신을 괴롭힐 때는 직접적으로 묘사됩니다. 동료와 어머니가 죽어 있는 장면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도 자세히 재현하죠.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를 둔 것일까요? 이건 폭력에 대한 주인공의 입장을 반영한 연출입니다. 조는 폭력의 피해자, 결과로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폭력을 혐오합니다. 망치를 휘두르며 이제는 폭력의 가해자, 폭력 그 자체가 된 조는 그래서 현재를 부정하고 괴로워하며 달아나고 싶어합니다. 조는 폭력 속에서 살아가고 동시에 폭력 속에서 죽어가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목격하는 건 끊임없는 현재의 괴로움입니다. Hey, where is she? 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조의 입장 차이를 영화는 재현 방식을 통해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폭력을 어떻게든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니나에게 전달하지 않으려는 조의 발버둥, 그의 수반된 괴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사라지는 모습들은 그제야 이해가 갑니다.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조는 스스로를 구할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는 인물입니다. 본인은 살고 싶지 않은데 트라우마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부활하는 남자의 이야기. 우리는 이 영화의 초현실적인 엔딩에서 폭력의 고리와 발버둥 치는 인간을 마주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조의 대답을 듣고 슬픔에 젖을지 혹은 끝내 되살아나는 조를 통해 희망을 발견할지는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It's okay, Joe. 너는 여기 없었다. 이 문장 뒤에 이어질 이야기가 왜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저 그리고였으면 하는 영화. 설명하거나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훨씬 풍성하게 감각할 수 있음을 새삼 일깨워주는 영화.
오늘 썸 타본 영화 린 램지 감독의 너는 여기에 없었다였습니다.